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부여군 옥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데다 불이 시작된 곳이 마을로부터 불과 3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 마을 주민 100여 명이 근처 마을회관으로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산불이 난 부여군 옥산면 홍연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는 산불 진화를 위한 현장 지휘소가 차려져 의용 소방대원과 소방관 등 수십 명이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은 낮 1시 30분쯤 이곳으로부터 약 300m가량 떨어진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7대와 인원 8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부여엔 순간 초속 14m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이곳 홍연리에서 시작됐지만 바람을 타고 산불이 확산되면서 인근까지 번질 우려가 있어 홍연리와 학산리, 상길이 3개 마을 주민 100여 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바로 재난 문자와 동시에 마을 동네 어르신들이 한 100여 가구 정도가 학산리 마을회관에 대피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쯤 큰 불길은 잡았지만 아직 잔불이 거센 바람을 타고 계속 퍼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잔불까지 꺼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주민들은 오늘 밤 집 대신 마을회관 등에 모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또 산과 가까운 민가마다 혹시 모를 확산에 대비해 민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불은 민가까지 번지지 않은 걸로 확인됐으며 인명피해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마을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려다 불씨가 산으로 번진 걸로 보고 잔불이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여 옥산면에서 TJB 조형준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모두 183명의 조합장을 뽑는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높은 투표율로 조합원들의 관심은 높았지만 올해도 깜깜이 선거와 금품 선거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한 표를 행사하려는 조합원들의 발길이 투표소에 이어집니다. 지역 28만 명 조합원이 소속된 지역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수장을 뽑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열렸습니다. 대전 16명, 세종 9명, 충남 158명 등 모두 183명의 조합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436명이 후보로 등록해 2.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후보자가 1명밖에 없어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조합은 대전 기성농협 등 모두 30곳으로 지난 1, 2회 때보다 25% 늘었습니다. 투표율은 대전 80%, 세종 75.5%, 충남 79.2%로 80% 안팎을 기록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보다 30% 가까이 높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명함 배부와 전화 등으로 제한된 선거운동 방식 탓에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고 자질을 살필 수 없어 깜깜이 선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거 가지고 비교가 어렵잖아요. 사람 자질이라는 게 그 안내장 가지고는 홍보를 가지고 어렵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친구다 아니면 친척이다 가깝다 아마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하겠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리는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천의 한 조합장이 규정에 벗어나 축의금과 부의금을 주는 등 1,653만 원 상당의 불법 기부 행위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여의 한 조합장도 조합 경비로 220여 명에게 700만 원어치의 과일 선물 세트를 돌렸다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렇게 선관위에 적발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불법 선거운동 행위는 지역에서만 25건에 이릅니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인 수가 적고 혈연, 지연으로 얽혀있는 조합원 간의 관계,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 등으로 금품 선거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역경제 수장을 뽑는 전국 조합장 선거. 되풀이되는 악습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백종원 더번코리아 대표의 손을 거치면서 전국적인 핫플레이스가 된 충남 예산시장 주변 상인들이 특수를 누리고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예산군과 백종원 대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재구 예산군수와 백종원 대표는 주변 숙박업소와 식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숙박료가 그전에 비해 2배 이상 인상됐다며 관광객들이 끊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 대표의 파기름 국수 레시피를 주변 업소에 모두 제공하면서 같은 가격으로 팔기로 했으며 예산군의 새로운 이미지를 위해 개인적인 욕심은 내려놓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시장은 3월 한 달간 임시 휴장을 거쳐 리모델링 후 다음 달 1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딸기 주산지인 논산에서 4년 만에 딸기 축제가 대면 행사로 막을 올려 12일까지 이어집니다. 다양한 신품종들이 대거 출하되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오래간만에 열린 행사인 만큼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선보였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 향기를 머금고 자란 딸기가 탐스럽게 익은 채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달달한 딸기 향이 물씬 배어나는 수확 체험장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찾아 익은 딸기를 골라가며 따는 재미에 흠뻑 빠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고요. 달달한 딸기 향도 많이 나서 기분도 좋고 싱싱한 딸기를 저희가 직접 수확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논산 딸기 축제에는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찾아 성황을 이뤘습니다. 올 축제에서는 대표 브랜드인 서량 외에 당도와 저장성이 높아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킹스베리와 비타베리 등 신품종이 대거 선을 보였습니다. 30% 할인 행사가 진행되면서 판매장에는 발디딜 틈 없는 인파가 몰려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비타베리는 단단하고 당도가 높고 하이베리도 아주 수출 주력 품종으로 만들고 있고 농민들이 기대가 아주 큽니다. 딸기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딸기 디저트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논산 육군 항공학교가 처음 개최한 헬기 탑승 행사에는 탑정호 등 유명 관광지를 볼 수 있어 300여 명 탑승해 4천여 명의 지원자가 쇄도했습니다. 논산 딸기는 전국 딸기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높은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베트남에 300톤 수출 계약을 이뤄냈고 여세를 몰아 태국 등 동남아 각지에서 수출이 성사 또는 추진 중으로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이번 딸기 축제를 마친 뒤 전국 딸기 박람회와 세계 딸기 엑스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논산시는 베트남에서 딸기 축제를 기획하는 등 축제의 세계화에 나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설득하고 또 우리 도도 설득하고 그래서 철저한 준비한 끝에 5년, 6년 후에는 세계 딸기 세계 엑스포를 준비할 것이고요. 논산시는 올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 세계 딸기 엑스포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당진시 현대제철 부두에서 접안 중이던 4만 3천 톤급 상선이 침수됐습니다. 선박에 있던 승선원 22명은 모두 구조돼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해경은 해양 오염 사고를 대비해 오일 펜스도 설치했습니다. 해경 측은 상선이 접안하던 중 바닥에 구멍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선박을 부두에 정박한 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1960년 대전 지역 7개 학교 학생 1,600여 명이 참여한 충청권 첫 민주화 운동이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8 민주의거가 63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의거 현장이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재현됐는데 대전고와 대전역, 옛 충남도청 거리 등을 돌아보며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했던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8 민주의거가 일어났던 1960년 대전 시내 거리. 의거의 성지인 대전고 교정을 시작으로 대전 공설 운동장을 거쳐 중앙시장과 대전역까지 당시 경찰 진압을 피해 이동했던 학생 시위대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 거리에선 결의문을 외치며 당시처럼 대규모 시위 행진을 벌입니다. 3.8 민주의거 63주년을 맞아 대전 보훈청이 선보인 메타버스 공간, 그날의 기억 속으로입니다. 가상 공간을 통해 역사의 현장 곳곳을 돌아본 대전고 학생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던 선배들의 희생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선배님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셨던 희생과 노력을 알게 되었고 저도 선배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는 의거 현장뿐 아니라 보문산 케이블카와 대흥동 성당, 성심당 등 당시 대전의 명물들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대전보훈청은 메타버스 공간을 38 민주이거를 널리 알리고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38 민주이거를 기억하고 민주화운동 역사를 공유하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38 민주이거 6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4.19 혁명의 기폭제로 평가받는 38 민주이거에 숭고한 뜻을 기리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 중구 선화동에 건립 중인 38 민주이거 기념관에 대해서도 내년 3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념관이 미래 세대에게 38 의거 정신을 전하는 값진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기념관은 지작물 철거와 지하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으로 연면적 2,850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38 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전국에 알리게 됩니다. 다만 38 민주의거가 시일이 오래 흐른 탓에 남아있는 유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 기념관을 채울 콘텐츠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지난해 11월 TJB가 단독 보도했던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씨는 피해 아동에게 5개월간 분유 대신 보리차나 이온 음료 등만 먹였으며 5번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아동은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올 시즌 한화이글스 전망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언제든 시속 150km를 뿌릴 수 있는 젊은 강속구 투수들이 영입되면서 다시 한번 이글스가 도약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도 큽니다. 김철진 기자가 오키나와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를 가르며 날아간 공이 포수 미트에 꽂히며 경쾌한 소리를 냅니다. 올 시즌 한화이글스 마운드의 자랑은 강력한 구위입니다. 시속 150km.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던질 수 없는 꿈의 구속을 던지는 김서현과 윤산음 등 젊은 강속구 투수들이 전지훈련 캠프 참가 투수 중 절반 가까운 10명에 육박합니다. 수베로 감독은 특히 빠른 볼에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문동주에 대한 기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Well, I think everybody, since Moon was drafted, as a pitcher, has high expectations for what he can do. He showed flashes last year, and it definitely will be great to see him this year continue to develop and be the pitcher he can be one day. 지난해 최고 시속 158km를 기록한 문동주는 올해 벌써 156km를 찍으며 1차 전지훈련에서 메이저리거가 포함된 WBC, 네덜란드 대표팀 등을 상대로도 무실점 좋은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굉장히 몸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비시즌에부터 열심히 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많이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오버페이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어린 파이어볼러들의 경쟁은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동주와 함께 선발 후보군에서 경쟁 중인 남지민은 2021 시즌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42km에 불과했지만 지난 시즌엔 평속 145.7km, 최고 153km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근력 운동과 투구 훈련으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웨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몸도 커지고 있었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계속 그게 몸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구속이 저도 모르게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영입과 내부 경쟁을 통해 한화이글스가 강속구 투수 왕국의 모습을 점차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운드에 위력을 더한 젊은 강속구 투수들의 성장은 올 시즌 이글스의 도약을 이끌 원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의 명물인 엑스포 과학공원 한비탑의 미디어 파사드 상영과 음악 분수가 이번 주말인 11일부터 운영됩니다. 대전관광공사의 엑스포공원 음악 분수는 지난해 대전의 야간 경관 명소로 각광받았으며
공연 시간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되고 월요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관광공사는 도심형 계곡인 물빛광장과 음악 분수를 통해 시민들이 봄밤에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을 맞아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빵과 장미를 선물하며 여성의 날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는 한편 누리집과 내부 게시판을 통해 세계 여성의 날 함께하기 카드 뉴스를 올려 시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대전 지역 남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29만 원, 여성은 115만 원 적은 214만 원이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재정평가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평가위원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적자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방안 등 경제성 분석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과 전영식 충남부지사는 기존의 군공항을 활용해 최소의 예산으로 민간공항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서산밖에 없다며 충남 서북부권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산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는 다음 달 초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인 남부와 서부 등 9개 시군 가운데 2곳에 내년까지 추가로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임대 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공주에 스마트팜 단지를 건설한 충남도는 2헥타르 이상의 스마트 온실을 조성할 계획으로 한 곳당 사업비는 100억 원가량 투입됩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실습 농장과 기술을 익히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한국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으로 유명한 홍성군 죽도가 한국섬진흥원이 전국 3,382개 섬 가운데 선정한 12개 섬 중 7월의 섬으로 선정됐습니다. 죽도는 서해 천수만 한가운데 유인도 1개와 무인도 11개 등 1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울창한 대나무와 아름다운 해변, 바위 등이 한 폭의 그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